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계획 두 번째 콘텐츠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배움을 확장하는 체험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내실화한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는 부분에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경기교육이 공교육 확대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융합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 교육 중 현장 체험학습 혹은 주제별 체험학습 등 체험학습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 두 번째 목적 체험학습비 지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생 맞춤형 교육 그리고 또 지역 협력 이런 부분들이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 밖 체험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는 좀 다르지만 지역 협력을 토대로 학교 안의 교육 과정을 다양화한다라는 기본 목표와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추진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밖 현장 체험 학습을 확대한다. 그래서 앞쪽의 목적에서 교육과정 연계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안전이라는 것이 하나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2월달 이슈가 되었던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또 교육부에서도 또 관련 교육기관에서도 아마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고된 내용이 또 어떻게 선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체험학습을 할 때 교육과정 연계보다도 훨씬 그 앞에 우선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이 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확대한다. 그래서 추진 배경도 목적에 맞게 첫 번째가 교육과정 연계고 두 번째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토대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생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필요로 한다. 사실 지역 협력을 토대로 해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추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내실화한다. 우리가 함께 2025 현장 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었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별도 영상으로 살펴보면서 맨 앞쪽에 작년 대비 변화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원페이퍼로 요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법령 개정과 관련된 부분, 또 조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개정 부분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맨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4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개선 방안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체험학습 시 필요한 서식을 운영 매뉴얼에 담아 놓았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는 앞쪽에 한 20쪽 가량만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서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60쪽 이상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 현장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었는데, 이 직전에도 제가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의무교육이나 범교과 교육 관련해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에 맞게 교육활동으로 설계된 것들, 또 그러한 콘텐츠들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업무는 덜면서도 학생들이 정말로 의미 있게 주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 활동을 토대로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각 영역에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안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보면 샘플 서식이 있는데 기본 계획, 사전 답사 실시 계획, 가정통신문 양식, 그리고 학원의 심의 관련 서식 등 샘플 자료를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에서 다양한 학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해내고, 뭐 불필요한 거 100선, 또 아주 우수한 거 100선 이렇게 뽑아서 학교 현장에 안내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이 공문에다가 학교 실행 표시제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다가 이거는 뭐 출장이 필요한 거다, 이건 연수 관련이다, 이거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건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단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계획을 학교에서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계획서의 양식을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붙여서 보내도록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공문을 좀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잘하던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문건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생각보다 학생생활교육, 학교폭력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이나 인성 이런 것들이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는 게 문건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데 작년처럼 관련된 기본 계획, 학교에서 세워야 되는 기본 계획에 문건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올해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업무를 새로 맡은 담당자들이 작년에 잘해오던 것들을 이어서 지속해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했던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본 계획과 관련된 것들, 또 학교에서 꼭 필요한 서식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현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보면 그래서 교무, 연구, 뭐 교감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 매뉴얼을 별도로 또 만들었거든요. 보직 교사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해당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할 때 필요한 서식들은 무엇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줬었는데, 그런 형태의 도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두 번째, 경기교육모아 플랫폼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교육모아가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아카이빙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역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현장 체험 학습도 그렇고요. 평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플랫폼을 개선했는데, 2025 현장 체험 학습 매뉴얼에 대한 이해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선을 했다. 현장 체험 학습 운영 보고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획도 여기다 탑재를 하고, 그리고 결과 보고나 나중에 정산서도 여기다 탑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마 플랫폼이 개선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체험학습 업무 지원 내실화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 지원한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체험학습 컨설팅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협의회를 연 2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지원청의 현장 체험학습 업무 담당자, 그러니까 융합교육과 일을 하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팀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장학사들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는 걸로 볼 수 있고, 이 25개 지역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의 협의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 컨설팅단 질적 재고 방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학교 업무 관련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계약 업무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모든 현장 체험 학습이 컨설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컨디션일 때 학교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한 걸 주고 또 이 자체 점검표가 있죠. 그 두 가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주제별 체험 학습인 경우에는 무조건 컨설팅을 받아야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계획서와 자체 점검표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지역청에서 확인하고 컨설턴트를 연결해서 보내주죠. 그럼 컨설턴트가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컨설턴트의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학교에 수정사항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7일 전에 관련된 수정 내용들에 대해서 학교 계획에 반영을 하고 최종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게 되는 거죠. 그 관련된 역량 강화를 여기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뭐 학교마다 기본적으로는 한 학급에 2명, 그 학급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25명당 2명의 안전요원을, 그러니까 안전요원이라기보다는 인솔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50명당 1명의 또 안전요원을,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이 학급이나 인원수에 따른 인솔교사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조 인력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서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이 보조 인력 지원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외부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축한다. 기타 보조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지원하고 보조 인력 관련 수급 기관과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 교대나 사대 또 응급구조학과 퇴직공무원 혹은 뭐 간호학과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보조 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인력풀을 구축해서 지원한다. 요 얘기가 지금 보조 인력 지원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런 인솔 당시에 아이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저변을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공교육의 외연을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제 교육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뭐예요? 안전입니다. 물론 이동할 때 안전도 있지만 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것, 강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조금씩 강화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체험처 정보 안내 및 공유. 미래교육협력제구 지자체 교육지원청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안내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운영 체험 프로그램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그래서 뭐 이번에 융프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교육 활동 콘텐츠를 학교 단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계획 세 번째 부분에서 융프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교육청 수준에서는 또 지역청 수준에서는 체험처 정보 및 안내 및 공유를 활성화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안전하고 청렴한 현장 체험학습 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하고 청렴한 실무 추진단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대상 홍보 실시 방안 협의, 차년도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개정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보면 뒷부분에 청렴과 관련된 부분이 한 두 쪽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것들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수학여행을 갔을 때 뭐 저녁 식사를 대접받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거의 뭐 없어지게 되었고 또 뭐 현장 답사나 갔을 때 무료 티켓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가이드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해당 이제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티켓 같은 경우도 이 공정한 기준을 토대로 제공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청렴과 관련된 현장 체험학습 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안전하고 청렴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 컨설팅. 대상은 대규모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및 국외 현장 체험학습. 그래서 방법을 보면 학교별 현장 체험학습 운영 기본계획 검토 및 시정 요구를 한다. 지금 요 대규모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하고 국외 현장 체험학습은 무조건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정해야 될 것들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사항은 현장 체험학습 반부패 청렴 지침 내용을 포함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세 번째, 현장 체험학습 업무 담당자 협의회 확대. 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업무 담당자 및 컨설팅 지원단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감 및 업무 담당자, 계약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래서 앞쪽에 이 2회 이상 실시하는 것들은 지원청 단위는 아까 안내가 되었었고 지원청 단위에서는 이제 학교의 교감이나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해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전하고 또 청렴한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우리가 융합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에서도 체험학습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학교 단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것들을 좀 잘 보시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및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범위는 지원 기간 중 실시하는 학교 주관 주제별 체험학습,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재학 중 각 1회 지원입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해봤는데 요건 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1년 단위 계획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1년에 딱 한 번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체험학습,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여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는 24만원, 중학교는 28만원, 고등학교는 47만원. 그리고 수련활동비는 초등학교는 7만 5천원, 중학교는 9만원, 고등학교는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은 2025학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 신청 시기는 연 2회입니다. 4월, 9월. 그래서 학기 초 막 지나서 이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4월 달에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제별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에 관련 내용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월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때 신청을 했는데 9월에 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뭐 전입을 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9월에도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교복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처음에 신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한 이유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향후 1인당 기준금액 상향 조정 및 초등학교 1일형 현장 체험학습비를 지원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통합 전형교 기회군중 대상자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학교급이 고등학교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아까 이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양식 이렇게 가져가서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지원 대상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입학한 기회균등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및 자녀다. 지원 기관 중 실시하는 학교 주관 주제별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1회 지원한다. 200만 원 한도 내 실제 학생의 자부담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주제별 체험학습은 이 대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통합 전형교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같은 것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국외 현장 체험 학습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학교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뭘까라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주제별 체험 학습,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비용만 보더라도 금액이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국외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다. 그다음 세 번째,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 2학년 2025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해 재학 중 1회를 지원하는데, 이건 모든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걸 갈 수 있게끔 해주고, 1학년 때는 이걸 쓰고, 또 2학년 때 또 간다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쓰고, 방학 중이나 이럴 때 국외체험학습을 특목고에서 간다 그러면 이걸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학습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생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장 허가, 교회체험학습 지침 보급 및 운영 지원, 2025 학교장 허가 교회체험학습 지침 보급 및 안내, 나이스 기능 개선에 따른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및 지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장 허가 교회체험학습을 아이들이 신청할 때 학교별로 이제 불가한 영역도 좀 설정을 하고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작성해서 결제가 난 뒤에 며칠까지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잘 나와 있었고요. 학교에서 이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나이스 상태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이스 상태로 신청을 해도 되고, 또 지류로 신청을 해도 관계없는 거죠. 지금 출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이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지털 역량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교환학습 운영 지침 보급 및 운영 지원. 요게 이제 위탁교육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환학습과 관련된 지침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어쨌든 요거와 현장체험학습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교감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체험학습이나 위탁학생,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 좀 한번 다시 한번 듣고 또 매뉴얼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세 가지였잖아요.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은 교육과정 연계해서 체험학습하고, 또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해서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하고, 또 안전하고 합리적인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마 여기에 똑같이 녹아져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장 중심의
현장 체험 학습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청렴한 현장 체험 학습을 활성화한다. 두 번째, 현장 체험 학습 업무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현장 체험 학습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운영을 내실화한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체험 학습 지원을 통해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융합교육과의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계획 두 번째 부분 좀 살펴보았는데요. 체험학습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교육과정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3계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 학생 대상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 전형교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국외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을 갔을 때 200만 원 내외로 가는 것까지 해서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 중에는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그 다음에 교환학생 운영 지침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때 밖에 잠깐 나가보니까 완연한 봄 날씨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고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꽃봉오리가 뽕긋뽕긋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벚꽃이 마치 팝콘 터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콘 터지듯 이렇게 흐드러지게 조금 있으면 필 텐데 이런 벚꽃들도 살펴보시면서 여유 있는 하루하루 그러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